송갑석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꼴찌를 달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박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과는 다르게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 전대엽 제4대 의장 박수. 5년간 옥고를 치른 후에 노무현 재단 고문을 거쳐서 문재인 후보 비서실 부실장 역임 박수. 자, 그리고 지난 총선 광주시 유일의 재선 의원이자 당시 전국 득표율 2위 박수. 그런 현재 꼴찌. 본인은 왜 최고위원이 돼야 합니까? 먼저 제가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여기 처음 왔습니다.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나가다가 정청래 선배하고 마주쳤는데 세상에 바로 뒤에 꼴등이 오는데 1등이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면 그게 도대체 할 짓이냐. 저하고는 안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맨 마지막 출연자인 모양인데 어쩌다 보니까 성적도 꼴찌입니다. 네, 앞으로 3주 남았으니까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8명 후보 중에 제가 비수도권 출신으로는 유일합니다. 그 전에 17명 예비 후보 시절에도 저 혼자 수도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랬고 당도 놀랬고 우리 당은 전국정당인데 우리 당은 분권, 자치,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이 한 주요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비수도권 인구는 무려 2,500만이나 되고 그 비수도권 민심을 대변하고 또 자치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대변하는 후보는 최고위원은 꼭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당위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저희 당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리고 비수도권은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 중앙에 줄대서 예산 받아다가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갈 때 우리 당의 경쟁력은 저는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여당과 또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것이겠지만 지금 윤석열 하는 짓으로 보아 뭐 1년 이쪽 저쪽 안에 큰 승부가 우리한테 올 것 같은데 그 2년 안에 그 다음 총선, 그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 또한 저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정당다운 모습을 갖추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것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시면 뭐부터 하실 겁니까? 최고위원 누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당대표 후보로도 뭐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되는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감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대선을 보면서 가장 후회스럽고 부끄러웠던 것이 저희 민주당다운 비전과 철학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쪽 당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저쪽 당은 우리 당 공약 베끼느라고 정신 없었으니까. 근데 진보적인 우리 당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면 선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좀 변했거든요. 여러 가지 가치의 변화도 있고 세계적으로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인구 문제도 있고 양극화의 문제도 있고 2년 동안 장기적인 우리 당의 전략과 비전을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당의 비전을 세워야 된다. 자, 이 후보는 꼭 이기고 싶다 있습니까? 지금 제 처지에 특정 후보 누구 한 명을 찍을 수 있을까요? 딱히 이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네. 설사 내가 아니어도 이 사람만은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오늘 기호 5, 6, 7, 8번 왔었죠. 정청래와 아이들 수준인데요. 보면 정청래 1등이고 나머지 3명이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모든 승부는 언더독이 올라가야 열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위권을 맴도는 뭐 3명이 그들만의 리그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되든 상관은 없고. 네. 주로 크게 상관치 않으시군요. 뭐 저 최고위원 되는 것 이외에는 크게 괴념치 않고 있습니다. 자, 당대표 후보 3분에 대한 단점 하나씩만 지적해 주십시오.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한 추진력을 보여왔습니다. 대통령 되시면 정말 그런 추진력을 바탕으로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다고 한다면 또 다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또 기회가 아닌가. 국회의원들 좀 복잡하잖아요. 말 안 듣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곳에서 여의도에서 또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과제다라고 뭐 그걸 뭐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용진 후보는 한 3년 전인가 광주 내려와서 술을 마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진아, 너는 저 민주당에서 근본이 없지 않냐. 술도 한잔 했겠다. 용진아, 너는 자기 편을 키워나가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처세 잘해서 자기 편 만들어.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아니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또 유독 그 친구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우군들을 조금씩 따복따복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자기 주장이 같이 이렇게 엮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훈식 후보는 이제 막 딱 뜬 사람이잖아요. 물론 여러 당직을 맡으면서 자기 능력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능력에 대한 인정도 있는 거고. 그런데 리더로서라기보다는 리더를 보좌하면서 보여왔던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는 그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첫 시험대에 이번에 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강훈식 후보 같은 경우는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본인이 그런 분기점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을 논평할 상황은 아니긴 한데 굳이 물어보셔서 제가 세상에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1등도 저렇게 읍소를 하고 가는데 와. 자, 윤 대통령 지지율은 왜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있는가? 애초에 안 맞는 사람이 뽑혔죠. 오로지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사람을 두루 널리 써야 되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쁜 대통령, 이상한 대통령 다 봐왔는데 저렇게까지 대통령 업무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저는 정말 보다 처음 봤습니다. 밤에 술 마시는 것, 부인이 어디 가자라고 하면 같이 가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고 좀 양복이라도 좀 제대로 좀 입었으면 이게 이렇게 뭐 바지는 너무 높고 그냥 이렇게 허리띠는 처져 있고 어디 외국 나가면 부끄럽고 바이든 왔을 때 있잖아요. 바이든은 또 나이는 많아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란히 서 있으니까 미치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참 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의 추락은. 생각해 보십시오. 광우병 같은 사태가 있었습니까?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이 있었습니까? 아니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야당이 장외투쟁을 했습니까? 그런 요인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스스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등하기는 정말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반등한다고 한들 기껏해야 30% 중반인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리더십의 상실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가장 큰 힘은 말이거든요. 대통령이 하는 말은 그것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의제를 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리더십이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민생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좀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다. 알아서 국민들이 점수 매겨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싹 매를 벌게 해서 우리가 결정적인 승부 하나 딱 볼게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걸로 자꾸 이렇게 건드려서 저는 좋을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저는 마음대로 하게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대신에 우리는 민생만큼은 민생의 현장에서 정말로 바닥을 기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함께 기뻐해 준 사람이 있고 함께 분노해 준 사람이 있고 함께 슬퍼하면서 울어준 사람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함께 슬퍼하면서 울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서민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그때 딱 한 번 승부 보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니 근데 이 비명이라고 그러고 반명이라고 그래서 표를 안 줍니다.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런 오해들은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거냐, 힘있게 만들 거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료 국회의원들 또 앞으로 출범하게 될 지도부, 저 스스로한테도 하고 싶은 말인데요.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도 10명이나 주고 연봉도 1억 5천 넘게 세비라는 명목으로 주고 그 책임을 누군가한테 떠넘기는 사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전당원 투표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뒤에 비겁하게 숨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에 맞게 자기 결정을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 좀 주십시오. 주영철 후보는 오늘 이 순간부터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를 해도 당선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